오늘은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이신 이광수 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주택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 그리고 가격 상승도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여전히 계속 뭐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 보실 때 현재가 가장 중요하니까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격만 일단 보면 제가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실제 거래된 가격을 지표로 파악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지난해 2020년도 12월엔 전국적으로 2.5%가 상승했어요. 근데 1월에는 이게 1.2%로 상승폭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엔 2% 상승하다가 올해 1월에는 0.8%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월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대비 한 전국적으로 35% 정도 감소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2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은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아직도 뭐 영끌 더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 액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량은 확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막 사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100명에서 50명, 20명 뭐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률은 둔화되고 거래량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격 상승이 지금 이제 정말 가파르게, 그러나 어쨌든 가격 상승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사실은 팩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 가격이 오를 때는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변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이 줄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좀 반전 시그널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시장이 전환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시장의 변곡점이나 변화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거래량의 변화거든요. 근데 거래량의 변화가 2월에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거래량이요. 지금 2월 24일 오늘 현재 963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서요. 아파트가요. 거래되는 게 1000채가 안 됐어요. 원래는 얼마 정도 됐죠? 전년 대비 뭐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서울은 얼마 정도 거래가 되냐면 지난해 2월에는 8,300건입니다. 오, 지금 거의 하반기인데 지금. 네. 2월? 24일이잖아요. 그럼 거의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쫓아와도 반토막도 안 되는 거죠. 네. 뭐 다른 특별한 줄만한 이슈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게 항상 시장의 어떤 변화의 출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추세적으로 나타나면 뭔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수준이 굉장히 놀랄 만한 거고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2월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2월에는 32,00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4050 세대가 이제 주요 매수자였는데 지금은 뭐 2030 세대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그 수준에서는 계속 높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기사가 이제 보여지는데 전체 수가 줄어드는데 2030 세대 수가 덜 주니까 비중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올라간 게 아니라 덜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30 세대가 덜 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서 실수요자들이 좀 심리적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20, 30대가 아무래도 주택의 비중이 좀 적으니까 그런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 뭐 20, 30대가 지금 집을 계속해서 패닉해서 사고 있다. 물론 그 말도 일견 뭐 타당하지만 절대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 시장을 규정하는 건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이제는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종부세가 이제 강화되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좀 팔려고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이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2월 4일 날 정부에서 또 부동산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일단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떤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 정책이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게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공급책이다. 그래서 무려 80만 호가 넘는 아파트를 향후로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국토부 장관께서도 나와서 이 정도 수직이면 서프라이징이고 패닉이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량으로만 그렇죠. 물량으로만 일단 따지면 그런데 이번 정책은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에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공급다운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배경을 좀 아셔야죠. 원래 한국 시장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떨어뜨리고 한 건 투자나 투기 수요였어요. 그래서 실수요는 사실 매년 고정돼 있잖아요.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가 증가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기에 실수요는 계속 고정돼 있는데 투자 수요가 계속 변동폭을 일으키면서 많이 늘었다가 감소했다가 이래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말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갑자기 갱신권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갑자기 앙등하는 겁니다. 급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원래 투자 수요여야 되는데 투자 수요였는데 갑자기 실수요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라도 집을 사야겠다라는 일종의 저희가 많이 얘기한 것처럼 패닉 수요처럼. 그런데 이런 패닉 수요를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 수요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급 많이 할게 좀 기다려.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은 맞았어요. 그래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은 저는 오케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급의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어떤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 가격이 막 올라서 심리에 쫓겨서 집을 사고 있는데 정부에서 5년 후, 7년 후에 공급해 줄게. 너무 먼 몇 년 후의 얘기다. 지금 근데, 당장이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5년 후에, 7년 후에 근데 80만 원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심리가 안정이 됩니까? 전세를 2번이나 옮겨 다녀야 되는데. 왜 초기에 그런 얘기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책만 쓰고 같이 공급과 함께 억지를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말씀을 이제 다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의 공급, 그래서 제가 규정하는 게 지금 공급은 양의 문제가 아니다. 그 점에서는 좀 이번에도 조금 실수했지 않았느냐? 좀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0만 호가 5년 후, 6년 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뭔가가 나왔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양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와 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공급을 몇만 가구 해도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나와. 그러면 제가 기다려 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만 나온다 해도 기다리죠. 심리적으로, 심리가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도가 중요했는데 이번 보니까 뭐 역세권 개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땅 주인들하고 언제 협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공급은 빨리 그리고 좋은 곳에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이사 대책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정부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일단 그렇게 좋은 곳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토지나 아니면 그런 대책이 뭐가 있을까? 저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서울에도 땅이 많거든요. 유효토지가. 유유토지, 뭐지? 우리 그거 뭐라 그러죠? 이거 자연 그거 녹지 이거 네. 풀지 않고도 사실 그린벨트는 또 다른 그린벨트. 얘기인데요. 그린벨트 중에서 못 쓰는 땅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린하지 않은 그린. 가보면 막 비닐하우스 쳐 있고 쓰레기 잔뜩 있는 그런 땅을 활용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고, 그리고 유유지라는 게 많습니다. 놀고 있는 땅.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뭐 규모가 적다고 이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만남의 광장. 그거 왜 필요하냐? 서울 다 들어와서 휴게소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활용해서 그거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30, 40대를 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유수지라고 그래서 뭐 탄천이나 이런 지역들에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땅들을 잘 발굴해서 사실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근데 그 정부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만들 때는 같이 뭐 토론도 하고 뭐 따져보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그 이 정도만 가지고도 시장을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부족하니까 또 다른 추가 대책을 뭔가 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정부를 정확히 읽을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목표로 한 건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그러니까 그 출발 지점에 대해서 약간 달라진 거죠. 그렇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아무리 내가 갈 데 없다 그래도 이렇게 이상한 데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지. 그렇습니다. 아파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기 신도시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2년 전에 3기 신도시 이렇게 발표했는데 32만 하고 그래도 집값이 안정되지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양이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 측면에서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에는 뭐 빌라니 뭐니 연립이니 이런 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숫자가 부풀려진 거지, 실제로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네. 그런 거 중심으로 하면 또 숫자가 확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빌라나 쪽방 이런 데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역에 가보시면 집주인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외지인이 투자 목적으로 사놨단 말이죠. 그분들은 뭐냐면 하나를 주면 더 달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주자들만 있으면 그 지역을 좋게 만들고 용적률 올려줄게, 그래서 잠깐 이사 갔다가 들어오세요 하면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해놓은 분들한테 자, 떡 하나 줄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떡 하나 더 주세요 하죠.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난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심리를, 그런 분들도 심리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의 옆에다가 아파트가 빈터에 막 올라와요. 그걸 하면서 동시에 여기 올라오는데 빨리 같이 하셔야 돼요. 하면은 인센티브 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철저하게 지금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시장을 사용 목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용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돈을 벌려고 다 하시잖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돈하고 상관없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 뭐 삼성전자가 너무 좋으셔서 그러진 않고 삼성전자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 노후라든가 어쨌든 자본이익을 얻으려고 하시잖아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투자로 모여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정책을 하려면 이래야 돼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심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그런
코드 그런 방향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 그 부동산 정책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어떤 상승세, 물론 아까 거래량은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 상승세를 막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더 뭔가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사 대책으로 집값 안정되는 건 좀 힘들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개발 호재를 일으켜서 일부 지역은 지금 뭐 재건축된 데더라, 재개발된 데더라 이러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호재 때문에 조금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사 대책 이후로 집값이 좀 안정되고 거래량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사 대책이 아니에요. 이사 대책이 아니고 원래 2021년도에 시장의 방향성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작년 말부터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좀 가라앉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원인이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이사 대책의 영향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 대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어떤 시점이고 그게 이제 공교롭게 이사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네. 이사 대책이 불안전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하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 이제는 전망은 그렇고요. 이제 속도의 문제지 시장에 향후로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러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현상이 올해 뭐 한 2분기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불안전하지만 네. 그거에 대한 보완이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어떤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사 대책 나오니까 집값이 안정된다. 그럼 이사 대책이 잘 나왔네. 그런데 그거는 마치 어떤 일이냐면 여름에 더워서 아이스크림하고 선풍기가 잘 팔리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잘 팔려서 선풍기 잘 팔린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일단은 하락 쪽으로 이제 일단 시장은 그 전환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처음 출발점은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량 감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하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먼저 감소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2월달 작년 2월에 비해서 이제 10분의 1로 줄었는데 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지 아니면 뭐 어떤 대세 흐름일지는 일단 3월달에 또 지표를 봐야겠네요. 추세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2, 3월이 주로 어떤 때냐면 뭐 이사철도 좀 오고 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준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예상을 하면 추세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표를 계속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서울만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국 지방? 전국적입니다. 아, 전국적. 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